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2007 제16강 폼 편집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폼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컨트롤 도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트롤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작업을 실행하는 객체로서 폼에 작성되지 않은 요소를 다른 형태로 추가하고자 할 때나 또는 계산을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폼을 수정하는 디자인 모드 화면 내에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 내에서 도구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도구들을 간략하게 분류를 해서 본다면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과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컨트롤에 무언가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것, 즉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한 테이블이나 쿼리에 사용되는 필드를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로 해당 필드의 데이터를 직접 표시하고요. 또는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등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폼을 지난 시간에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간략하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폼 내에 텍스트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컨트롤 객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 텍스트 상자 안에 필드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실제 폼 보기 상태에서 해당 필드의 데이터 내용이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한 적이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운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폼을 생성할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상자 컨트롤, 즉 바운드가 되어 있는 컨트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컨트롤 객체를 추가해서 그 안에 어떤 필드에 대한 데이터 내용들을 담아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삽입을 할 때에는 텍스트 상자로 컨트롤 객체가 삽입이 되지만 이후에 그것을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등으로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바운드 컨트롤은 그 반대가 되겠죠.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든 목록 상자 컨트롤이든 그 안에 원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데이터 원본 지정과 전혀 관계없이 선이나 사각형, 그림, 또 폼의 제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레이블 그 객체 컨트롤이라고 불러주었었던 것. 자, 이런 것들이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이름을 적어 놓든지 상관없이 자, 그 이름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필드의 내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텍스트가 바로 보여지는 것. 선을 그렸을 때에도 필드나 어떤 테이블에 입력된 자료들 값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자, 이러한 컨트롤 객체들을 언바운드 컨트롤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산 컨트롤이라고 하나 또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계산 컨트롤은 일단 그 바운드 컨트롤에서 연계가 되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드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드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값들을 응용해서 또는 뭐 전혀 관계없이 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계산식을 직접 원본으로 넣어서 보여주는 컨트롤이다.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식을 정의해서 그 결과값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쿼리 내에서는 계산을 할 때요. 자, 그 새롭게 생성된 새로운 필드명을 만들어주고 지정해주고 콜론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폼 내에서 즉 컨트롤 객체 내에서의 수식 입력 방법은 자, 새로운 필드명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 콜론 대신에 등호를 가장 먼저 넣어서 자, 이것은 이제 엑셀에서의 계산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을 알려주는 등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도 우리가 필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식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필드를 대괄호로 묶어서 자, 이름을 표시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다른 계산식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컨트롤 객체들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직접 도구에서 그려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자, 컨트롤 마법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객체를 삽입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하위 폼을 작성을 할 때라든지 어떤 특정 버튼을 만들어 준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도구들을 선택할 때 컨트롤 마법사 도구가 같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도구를 선택해서 작성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에서 요구하는 각 단계들을 거치면 쉽게 컨트롤 객체들을 완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폼 내에 하위 폼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하위 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폼 내에 또 다른 폼을 삽입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속의 폼이라는 의미로 레코드의 흐름이나 변화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폼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폼을 만들 때에도 방금 전 위에 보았었던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위 폼을 작성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하위 폼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컨트롤 객체들을 이용해서 폼을 수정하는 방법을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습 과제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과제 첫 번째 문제는요. 폼 수정하기 2-1번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는, 즉 여러분들 교재 파일에 주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림처럼 폼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폼 제목과 그 제목 아래에 밑줄 선이 그려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운딩 되어 있는 컨트롤 객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객체들의 정렬 상태나 또는 보여지는 표시 형식, 자, 여러 가지 표시 형식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유의해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닫기라고 하는 명령 단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추를 눌렀을 때에는 폼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도구의 단추를 이용해서 종료 버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폼은 일단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아파트 청약 현황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을 해서 폼을 디자인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필드 중 분양가와 경쟁률의 경우에는 계산 필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평형 곱하기 평당 가격이 계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 필드 사용하지 않으려면 테이블 자료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든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 필드를 생성할 필요는 없는데,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자, 쿼리를 생성하지 않고도 폼 내에서만 이렇게 계산의 값이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쿼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테이블만 레코드 원본으로 잡아준 뒤에 폼 내에 이렇게 컨트롤 계산 필드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쿼리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본문 영역의 오른쪽 하단에 폼을 종료하는 명령 단추 컨트롤 삽입하시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그림을 보고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지시사항대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폼 수정하기 2-1번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열면 자, 지금처럼 아파트 청약 현황 테이블이라고 하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폼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만들기 탭에서 폼 그룹에 폼 디자인을 통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본문 내용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자,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서 기존 필드 추가 단추를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 목록을 아파트 청약 현황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삽입을 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부터 건설회사,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입주 시기, 또 평형, 평당 가격, 분양가, 경쟁률 등이 있네요. 자, 그 순서대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지역, 그 다음 건설회사, 그리고 입주 시기, 평형,
그리고 평당 가격, 자, 그리고 분양가와 경쟁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와 경쟁률의 경우에는 기존의 테이블 필드 내에서 나타내주는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컨트롤 삽입을 통해서 계산 필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필드 목록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전체의 이 컨트롤 속성, 그리고 이 폼 자체의 속성에서 레코드 원본이 정상적으로 잘 지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면 이 폼에 눈금자와 눈금자 사이에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 창을 열어주시거나 또는 위쪽에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서 속성 시트를 눌러주셔서 선택 유형이 폼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select라고 되어서 테이블의 일부의 필드 내용만 불러왔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아파트 청약 현황 테이블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개체들을 추가를 하셔도 관계는 없겠어요. 그래서 폼이 작성된 이후라도 폼 내에 어떤 테이블 또는 어떠한 쿼리의 내용을 참조했는가 레코드 원본값을 보시려면 폼의 속성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건설 회사. 자, 이 개체들을 오른쪽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자, 폼의 전체적인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도 오른쪽 영역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네요. 자, 각각의 개체들이 예쁘게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한 뒤에 정렬 탭에서 자, 이 위치를 맞춰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위치 항목에서 자, 컨트롤 맞춤 부분을 볼까요? 자, 아래쪽 또는 위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 행 방향을 맞춰주실 수 있겠고 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레이블들의 위치를 왼쪽이나 오른쪽 등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정렬 상태를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맞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회사 평형도 오른쪽 맞춤을 지정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과 아래쪽에다가 각각 분양가와 경쟁률이라고 하는 계산 컨트롤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컨트롤 삽입해 주려면 디자인 탭을 눌러서 아래쪽 컨트롤 그룹 내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그룹에서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클릭해서 자, 이때 텍스트 상자와 레이블과 같은 컨트롤들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컨트롤 마법사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한 뒤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한 뒤에 직접 드래그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하게 되면 이 텍스트 상자와 세트인 레이블이 함께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레이블을 작성하실 필요 없이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텍스트 상자가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필드 값도 또 어떠한 수식도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값 위에다가 커서를 클릭해서 직접 계산식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에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클릭해서 레이블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레이블의 이름은 분양가라고 입력을 하고 콜론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자, 오른쪽으로 맞출 수 있도록 자, 홈 탭 내에서 텍스트 맞춤 상태 오른쪽 맞춤 눌러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레이블들과 같은 위치에 놓아질 수 있도록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 컨트롤 직접 클릭해서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대로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는요, 평형에다가 평당 가격을 곱한 값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수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호를 넣어주시고요. 평형이라고 하는 필드 이름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평당 가격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엔터 해볼게요. 자, 지금 입력해 주었었던 평형이나 평당 가격이 필드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 자동으로 앞뒤에 대괄호가 묶여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동으로 묶여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필드의 이름에 뭐 수식과 관련된 기호가 있다라든지 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땐 여러분들이 직접 대괄호를 묶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다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디자인 탭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상자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에다가는요. 자, 레이블은 경쟁률이라고 했죠. 자, 경쟁률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맞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안쪽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등호를 역시 먼저 넣어주시고 계산은 신청자 수 나누기 자, 그리고 가구 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수 나누기 가구 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하게 되면 앞뒤로 대괄호가 필드를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삽입해준 이 계산 필드 컨트롤이 정상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폼 보기 상태로 전환해서 결과를 잠시 한번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폼 보기 상태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분양가에 대한 값과 경쟁률에 대한 값이 오류 없이 모든 레코드가 표시가 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계산이 잘 되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화면을 변경해서 자, 나머지들 또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텍스트로 작성되어 있는 이 레이블들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과 입주 시기, 건설회사가 나타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데이터들도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Shift 키를 눌러서 자, 각각의 컨트롤 개체들을 선택하고 자, 홈 탭에서 텍스트 맞춤 상태를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나머지 평형과 분양가에 대한 값, 평당 가격, 경쟁률 값 데이터 부분은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맞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른쪽 맞춤 눌러봐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주 시기에 대한 부분은 입주 시기에 이 표시 형식이요. 년, 월, 일 모두 다 두 자리씩 끊어서 표시가 되는 표시 형식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맞지 않죠. 년, 월, 일 한글로 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 이 입주 시기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속성 시트 명령 단추를 눌러서 자, 이렇게 속성 시트 창을 열어주시고 형식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형식의 목록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목록 중 보통 날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년, 월, 일이 모두 두 자리씩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폼보기로 전환했을 때 년, 월, 일 모두 다 두 자리씩 표현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당 가격과 분양가의 경우에는 자, 이 천 단위마다 쉼표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또 분양가의 경우에는 앞쪽에 원화 표시가 붙는 통화 형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평당 가격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분양가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분양가가 계산이 되어 있는 이 수식에 대한 컨트롤을 역시 마찬가지로 속성창을 열어서 형식 부분을 통화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소수 자리를 0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속성창을 잡고 자, 폼 보기 상태를 변환해주면 자, 이렇게 분양가 값의 통화 형식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다 수정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위쪽 머리글, 폼 머리글 영역에 자,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해서 자, 머리글을 삽입해 줄 텐데요. 자, 머리글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컨트롤 개체의 제목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서 폼 머리글 영역을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 머리글 영역이 나타나면 자, 레이블 항목에 직접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 현황이라는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동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개체 자체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목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레이블을 선택한 상태, 레이블을 이렇게 안에 있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블록을 지정한 상태가 아니라 자, 레이블 개체 자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홈 탭에서 글꼴과 크기, 기타 서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글꼴을 바탕체로 변경을 하는 것과 같이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밑줄을 그릴 텐데 지금 밑줄의 길이가 텍스트 밑에만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가로 길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서식에 있는 밑줄이 아닌 직접 디자인 탭에 컨트롤 개체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밑줄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만큼 적당히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주시되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한 줄의 선으로 똑 바르게 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려진 선에 대해서는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선의 두께나 또는 선 스타일, 종류, 그리고 색상 등을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폼 머리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본문 영역의 오른쪽 하단에다가 닫기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단추를 선택해 주시는데 자, 이때에는 그냥 단추를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고 하는 단추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단추가 같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자, 본문 영역의 오른쪽 하단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단추가 생성이 되면서 명령 단추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 도구 마법사를 눌러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류를 폼 작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폼에 대한 작업 중이었죠. 자, 폼 작업을 선택해서 함수는 폼 닫기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 단추를 눌렀을 때 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도 있죠.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자, 닫기 버튼에 보여질 텍스트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넣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텍스트를 통해서 닫기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자, 나중에 이 명령 단추 참조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하시오. 이 단추에 대한 실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에 대한 이름. 자, 지정을 하시면 나중에 참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임의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마침 버튼 눌러서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체에 대한 크기를 적당히 자,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폼을 우선 저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저장 단추를 눌러서 아파트 청약 견학 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폼이 저장될 거예요. 자, 종료할 수 있겠죠? 자, 나중에 폼 개체 보시게 되면 아파트 청약 현황 폼이라고 하는 개체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블 클릭 실행해서 자, 폼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폼 보기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자, 아래쪽에 닫기 버튼도 함께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럼 닫기 버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폼이 닫아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폼에 어떤 다른 내용이 수정된 사항이 있다면 폼을 실행했을 때 폼 닫기 단추를 다시 한번 눌러주었을 때 폼을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 상자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된과 동시에 폼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습과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폼 수정하기 2-2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완성된 결과가 나오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옵션 그룹이라고 하는 컨트롤 개체가 삽입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지금 사원 정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 사원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남자가 표시가 되도록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 항목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원정보 인쇄 폼과 다음 레코드를 이동할 수 있는 단추, 레코드 이동 단추가 아래쪽에 레코드 탐색 단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폼 내에서 단추를 눌러서 폼의 레코드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자, 사원 정보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옵션 그룹 컨트롤을 사용해서 사원 정보 테이블에 있는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필드 데이터에 뒤에 7번째 자리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앞쪽에 면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6자리와 그리고 하이픈 기호, 나머지 7자리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하이픈 기호 뒤에 있는 자릿수가 자, 우리 남녀 성별을 구분해주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번째 숫자 자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앞에 있는 6자리 숫자 그리고 하이픈 기호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8번째 자리가 된다라는 것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바닥글 구역에 현재 폼을 인쇄하도록 하는 명령 단추와 다음 레코드, 이전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명령 단추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사항을 완성된 그림을 보고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했었던 폼 수정하기 2-2번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주시게 되면 사원 정보 테이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원 정보 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원 정보 폼은 여러분들이 사실 방금 전에 1번 예제 과제 문제에서 해결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자, 지금은 그 과정이 반복되는 이제 같은 형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원 정보 폼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폼에 대한 레코드 원본은 당연히 사원 정보 테이블이 되겠고요. 자, 기존 필드 추가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드를 삽입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문 영역에 자, 일단 기본적인 테이블을 사용한 필드 값들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다가 옵션 그룹 컨트롤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그룹 컨트롤 삽입할 때에는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 내에서 자, 위쪽에 나와 있네요. 가나다라고 묶여져 있는 옵션 그룹 단추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적당히 드래그해서 컨트롤을 그려주시면 자, 옵션 그룹 마법사가 나타나겠죠. 자, 혹시라도 이 옵션 그룹 마법사가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시되 그때에는 컨트롤 도구에 컨트롤 마법사가 함께 선택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어떤 레이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선택 단추, 즉 옵션 단추의 뒤에 어떤 글자가 나타나게끔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다가 남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자라고 직접 입력을 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남자였죠. 자, 첫 번째 항목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일단 지정을 해 놓고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속성 값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해당 데이터 값에 맞도록 자동으로 체크가 바뀌도록 바꿀 거예요. 자,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남자에 해당하는 값, 실제 이 폼 내에 지정되는 데이터 값은 1로 지정하고요. 두 번째 여자에 해당하는 값은 2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반영할 때 필요한 실제 값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 2라고 지정하고 다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택한 옵션 값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요. 자,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값을 저장한다 라고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셔서 자, 지금 미리 보기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남자, 여자라고 하는 부분을 자, 옵션 단추로 표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확인란 내지는 토글 단추 등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옵션 단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옵션 단추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 그룹에 대한 스타일은 색임 스타일, 그림자 스타일, 기본 스타일, 오목 스타일, 볼록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기본 스타일인 색임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 옵션 그룹의 이름은 성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성별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는 옵션 그룹이 나타나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 부분, 자, 옵션 그룹에 대한 이 레이아웃 부분을 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키워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성별이라는 레이블만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점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블만 따로 움직여 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옵션 단추와 그리고 해당하는 레이블들만을 또 역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단추와 레이블이 위치가 잘 맞을 수 있도록 함께 선택한 다음 정렬 탭에서 맞춤 상태를 컨트롤 맞춤이죠. 아래쪽으로 맞춰줄게요. 여자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으로 컨트롤들을 맞춰주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 폼 보기 상태 전환하게 되면 모양이 갖춰졌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다른 레코드로 이동을 했을 때, 자, 여자 사원인 경우에도 성별이 계속 남자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자 사원인 경우에는 여자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디자인 보기로 변경을 하고요. 자, 옵션 그룹의 개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원본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컨트롤 원본에다가는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자, 수식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 직접 입력하셔도 좋고, 또는 옆에 점점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표현식 작성기를 눌러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수식이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if 구문이에요. IIF로 시작하는 구문입니다.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8번째 숫자 자리가 1이라면 남자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남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옵션 단추에 남자 항목이 실제 데이터 값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매겨주면 자동으로 남자의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번에 해당하는 값을 거짓값으로 주어줌으로써 여자 항목의 옵션 단추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일부만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mid 함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값이 8번째 한 자리에 있는 값이죠. 자, 이것이 1이라면 자, 그때는 참값으로 1을 주겠다. 자, 이건 숫자 값입니다. 따옴표 붙여주시면 안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라고 하는 값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 창을 닫고 자, 폼 보기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눌러주시면 자, 첫 번째 사람 김교환이라고 하는 사원은 남자, 자, 그리고 김선이라고 하는 사원은 여자가 체크가 됐네요. 자, 지금 현재 폼상에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정보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 주었었던 사원 정보 테이블에 이 사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자, 자, 여자 데이터가 각각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변경해서 자, 이번에는 폼 바닥글 영역에다가 단추를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글 영역을 이렇게 바닥글 영역 경계 부분 아래쪽 부분을 드래그하게 되면 바닥글 영역을 활성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삽입해 주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탭에 컨트롤 도구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 채로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대화 상자 나타나면 자, 폼 작업 내에서 폼 인쇄. 자, 그런데 현재 폼을 인쇄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사원 정보 인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회가 되어 있는 레코드 사원의 정보를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단추의 이름은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 사원 정보 인쇄 단추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단추를 추가해 줍니다. 드래그해서 자, 이번에는 레코드를 탐색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전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이전으로 이동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침 자, 단추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단추를 그려주셔서 오른쪽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탐색, 다음 레코드로 이동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자, 다음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자,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추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셔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완성시켜 주실 수 있겠죠. 자, 폰보기 상태로 전환했을 때 자, 이렇게 레코드가 이동이 되거나 또는 인쇄 대화 상자를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으면 저장 단추를 눌러서 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위 폼을 연결하는 방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서 코드라고 되어 있는 기본 폼이 있어요. 자, 이 폼의 부서 코드를 이렇게 목록 단주의 형태, 이 콤보 상자의 형태로 자, 부서 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부서 코드에 만든 사원 정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데이터 시트의 모양으로 하위 폼이 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기본 전체적인 폼은요, 사원 정보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폼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하위 폼 역시도 여러분들이 따로 하위 폼의 형태로 개별적인 폼 디자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해당 하위 폼에 대한 부분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기본급이라고 하는 필드가 나타나지도록 사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한 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폼의 보기 형식을 데이터 시트 보기 형식으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위 폼을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던 사원 정보 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해서 머리글 영역에다가 부서 코드 필드 컨트롤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해당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해 주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본문 영역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었던 하위 폼을 삽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폼 수정하기 2-3번 예제 파일을 열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원정보 테이블과 자, 폼이 작성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요,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제일 먼저 하위 폼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폼 만들기에서 학습했었던 것처럼 폼 마법사나 또는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폼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하위 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폼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폼 보기를 실행하게 되면 폼이 데이터 시트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실은 디자인 보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그대로 이렇게 필드를 삽입해서 폼의 레코드 원본은 사원 정보라고 하는 테이블로 필드를 추가해서 만들어준 그러한 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폼 보기를 하면 데이터 시트처럼 보여지느냐? 자, 그것은 폼에 대한 속성을 열어주었을 때요. 자, 이 선택 유형이 폼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폼. 자, 그래서 폼에 대한 속성 중 폼 보기 속성이, 자, 기본 보기 속성이 지금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단일 폼으로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실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데이터 시트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폼 보기를 실행을 했을 때 자, 데이터 시트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하위 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위 폼이 포함이 될 전체적인 큰 영역에 실제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폼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폼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본문 영역에 이렇게 필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재 머리글이라는 영역에 부서 코드 필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폼 머리글 영역을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본문만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해당 본문 영역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폼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폼 머리글 구역과 바닥글 구역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었던 필드와 레이블을 자, 잘라내기에서 머리글 영역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잘라내기 하실 때에는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나 또는 컨트롤 X, 붙여넣기 하실 때에는 역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나 컨트롤 V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폼 머리글에 부서 코드 필드가 삽입이 되었을 때, 자, 부서 코드는 현재 폼 보기 상태를 보게 되면 당연히 텍스트 상자 형식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콤보 상자 형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코드 텍스트 필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 메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곳에 콤보 상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콤보 상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모양만 변경이 됐을 뿐 아래쪽에 아무런 목록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자, 이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열겠습니다. 자, 부서 코드라고 하는 콤보 상자에 대한 속성 창이죠. 자, 이곳에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컨트롤 원본은 부서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 원본이라고 하는 것, 즉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나오는 목록 값을 말합니다. 이 목록에 대한 원본이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원 정보라고 하는 원본,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해서 값을 이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속성창 닫고 폼 보기 눌러주시면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자, 그럼 이제 아래쪽 본문 영역에다가 아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었던 하위 폼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그룹에서 자,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요. 자, 컨트롤 도구 그룹의 하위 폼, 하위 보고서 단추를 눌러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본문 영역에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하위폼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 두었었던 폼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폼 사용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원래 지금 작성하고 있는 현재의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필드는 무엇인지 선택해 주실 수 있는 창이 열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부서 코드를 통해서 조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 코드를 사용하여 사원 정보의 각 레코드에 대해 사원 정보를 조회한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자, 하위 폼이나 하위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자, 그대로 이용하죠. 사원 정보 하위 폼. 그리고 마침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과 아래쪽 하위폼의 위치를 약간 수정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폼 보기 전환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 하위폼 정보가 데이터 시트처럼 보여지지 않으면 하위폼에 대한 속성 창에 기본 그 폼을 보는 상태가 데이터 시트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폼을 폼 보기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자, 부서 코드에 대한 하위폼 정보가 나타나지게 되죠. 자, 부서 코드의 목록을 다른 값으로 변경해서 선택하게 되면 해당 정보의 값으로 하위폼의 내용이 변경되어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폼을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과제인 하위 폼을 연결하는 과제까지 모두 다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폼을 수정하는 컨트롤 개체 다루기 학습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